자, 우리 학생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까? 컨디션은 어때요? 늘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이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행복해야 되고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수업을 받으면서 상당히 내공이 더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욕심을 비워야 된다. 또 어제도 제가 수업했는데 긍정병에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병. 잘 될 거야. 나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몰입을 하면 되겠는데요. 늘 오늘 우리가 시간에 나오는데요. 애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케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케줄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케줄표, 쉽게 말하면 자기관리 다이어리죠. 어떤 교수님을 봤는데요. 그대로 학교까지 전남 나주의 동신대학교의 항공서비스학과 여자 교수님이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에 또 공부를 하시는가 봐요. 카운셀링, 코칭. 그런데요. 다이어리를 봤어요. 다이어리를 봤는데 정말 다이어리가 녹색, 파란색, 검정색, 빨강색으로 다이어리를, 플래너를 잘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애정표, 스케줄표, 일정표를 우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요구 애정표를 지금 195페이지를 하는데요. 내 인생에서 애정표를, 일과표를 적어두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하는 사람과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계획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일정표를 적고 가는 사람. 저도 일정표를 항상 적습니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일정표를 적어놓고 일정을 다 소화했을 때 이렇게 이제 밑줄장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뿌듯해요.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취감.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이렇게 너무 산더미 같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업무가 있을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의 과제가 학교의 학습이 내가 해야 될 학습들이 여러분의 업무잖아요. 그것을 쭉 정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한 주에 뭘 끝낸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여러분 이렇게 주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올 단위.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여름방학 전.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 단위, 매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그 다음에 또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짜지 않는 사람,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겠고 일정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일정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일정을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업하는 저는 지금 여러분 뛰고 있잖아요. 왜? 내 일정대로 여러분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정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그냥 요새는 토닥토닥을 많이 해줍니다. 왜 토닥토닥 많이 해주는 줄 알아요? 다른 교수님도 그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면 수업에 가도 학생들이 대답을 해도 적고 대답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3시간 강좌를 하면서 교수님만 막 많이 좀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영어로 뭐냐? 셀프다. 군만두가 영어로 뭐냐? 서비스다.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 델몬트다.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되지도 않은 그런 개그를 하면서 정말 웃지 않아도 저 혼자 묵묵히 그래서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일정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정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압박들이 올 때 우리가 그 압박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왜? 긴장이 되잖아요. 왜?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이런 말을 배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같이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길 수 있습니까? 소리 질러. 네. 여러분들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동두천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적어 놓으세요. 즐겨야 돼요. 즐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 적어놔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적어놓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훨씬 더 여러분 적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잘 적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것도 우리가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애정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쇼핑 애정표, 쇼핑 목록표, 공부 학습 목록표, 학습 애정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이라 오전에 일 끝내고 여러분 애정표를 만들어 놓고 애정표들을 하면요. 굉장히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정표. 스케줄표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making 만들기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라. making timetable 시간표를 만들어라. 시간 애정표를 만들어라. 그런 타임테이블을 만들 때 making timetable을 만들어라. 시간 애정표를 만들어라. M-A-K-I-N-G timetable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라. making timetable making timetable making timetable 시간 애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 애정표를 만들어라. 시간 애정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애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제를 미루고 놓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그냥 우리가 놀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막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막 밀어놔. 그런데 애정표가 딱 있으면 그 애정표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결국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우왕좌왕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 해가지고 업무도 망가지는 것보다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 여러분 좋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지금 적고자 하는 행동은 절대 안 적서는 안 돼요. 손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hand is the second brain. 이 hand가 second brain이에요. hand is the second brain. 손은 제2의 뇌입니다. hand is the second brain. hand is the second brain. 손은 제2의 뇌입니다. hand is the second brain. 손은 제2의 뇌입니다. 그래서 요구 애정표를 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막 사는 것보다 또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비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요구들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에 막 떠밀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요구를 점령해서 극복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정표를 만들어놔라 이런 말이죠. 애정표를 만들고 여러분 애정표를 만들고 그런 여러분의 애정표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여러분의 꿈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동기부여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꿈을 먹는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꿈을 먹는 동양대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학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대학이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대학 혁신 사업에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그것을 기사로 또 냈습니다. 얼마나 대동지 기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어제 들려와서 역시 우리 대학 너무너무 어제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땡큐였어요.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홍보도 해주세요. 야, 우리 대학 혁신 사업에 선정이 됐어. 정말 좋은 대학이야. 정말 괜찮은 대학이야. 우리 대학 2024년에 22년이죠. 2024년에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에 걸맞는 우리 대학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현재 H에서 우리가 각자, 교수는 교수로서, 직원 선생님들은 직원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로서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 맞게 수업 잘하고 또 수업 잘 받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수업은 받되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여러분 지금 비대면 하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때 안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제때 출석, 인정, 댓글을 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또 여러분 공지해야 되고 놓치지 않는다. 이것도 적어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수님 안 잊어먹고 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미리 화요일 날 넣고 또 수요일 날 넣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애정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애정. 여러분의 직업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갖는 꿈에 부푼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의 인생이 되다 보면 내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나 몇 살 때 결혼하겠다. 나 몇 살 때 뭐가 되겠다. 몇 살 때 집 사겠다. 그냥 이렇게 부푼 꿈.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집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집도 그리고요. 집에 막 공항도 그리고요. 집에 막 동물원도 그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2만 평의 집을 그리라고 했어요. 2만 평. 어떤 사람은 과수원도 그리고요. 동물원, 놀이공원 아주 제대로 있었어요. 호수, 그 다음에 녹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잘 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생각이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어제 제가 했잖아요. 위꿈 가품.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어라. 위꿈, 막꿈제.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이 됩시다. 위꿈 가품,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어 찬란한 인생이 되길 바래요. 우리 본교에 앞에 지금 대동지 기간 어제 노래 동아리에서 아주 노래를 잘하더라고. 발라드도 잘하고. 그래서 교수님도 지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196페이지. 비합리적인 요구는 거절한다. 이게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할까요? reject 한다. unreasonable. 반대죠. reasonable. unreasonable needs. 해봤습니다. reject 해라. 따라서 합니다. 거절해라. unreasonable. 이성적이지 않는 비합리적인 needs. 요구들 reasonable, unreasonable, reject 해라. reject, reject 거부하기. unreasonable needs. 비합리적인 요구.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경험한 것들. 근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으로부터 요구도 받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기 싫은 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못해서 할 때 참 불편해지죠. 스트레스 쌓이죠. 짜증 폭발하죠. 그러죠. 그런데 사실 또 관계에서
이게 안 한다라고 이게 거부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관계가 틀어지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것이 그 요구가 if the needs are unreasonable, please reject the needs.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해버리는 것이 물론 그 상황에서 거부할 때 애매해지지만 여러분 더 큰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여러분을 그 관계에서 저분은 강단이 있구나, 결단이 있구나, 저분은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편하게 대하지 않는, 여러분을 어렵게 대하는, 저분에게는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즉 말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확실히 해라라고 하는 우유부단은 좋지 않습니다. 좀 우유부단하다.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도 이것은 고쳐나가야 될 성격 중에 하나예요. 나는 우유부단이어서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 성격이 우유부단이면 이러지도 못하고 이것은 조금 바꿔야 될 성격이에요. 이런 고쳐나가야 됩니다. 막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지적은 아닌데 우유부단한 성인들이 자기 성격을 알아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난 거부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수용 안 됩니다. 무조건 수용. 다 수용해요. 그래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다 수용을 해요. 이런 데서 탈이 오고 정말 위험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멜빈 쿠터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들의 꿈과 기대에 맞춰 살고 일하였다. 이제는 나의 시간을 가지련다. 자기답게 사세요. 자기답게. 근데 자기 잘 다와야 되겠죠. 타인들의 기대와 꿈에 부응하여 이제는 자기답게. 물론 무조건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야야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사회하고 전혀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방식, 자기의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방식들을 살아가야 되지 자기 제멋대로 사회와 조화하지 않는 삶, 사회와가 그냥 부대끼는 삶이 아닌 사회를 거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타인들의 기대만 다 맞추어 주려고 할 때 탈이 생기고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려주라고 한다.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주라고 한다. 안 빌려주면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 대출까지 해줘가지고 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꼭 조선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조선시대는 지금 핵가족이잖아요.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예전에 한 군데 다 모여서 살았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가족, 조선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부모님, 또 자녀들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다 지금은 핵가족입니다. 결혼하면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교수님이 거의 한 25년 전에 한 말씀이에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 둘, 딸 하나를 모아놓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희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라. 돈 빌려주지 마라. 25년 전입니다. 돈 빌려주지 마라. 절대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면 같이 망한다. 대신 형이나 동생이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500만 원 정도는 그냥 줘라. 자, 여기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인데,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인데 빌려줘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교수님.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맞은 듯도 합니다. 예, 어른들이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보증 쓰지 마라. 여러분 진짜 보증 쓰면 안 됩니다. 보증. 그래서 가족끼리도 보증 서지 말라고 하더라고. 또 다 같이 망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확률이 그런가 봐, 확률이. 여러분, 아는 사람, 지인들 보증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 갚으면요, 은행에서 바로 와버리더라고, 자기한테. 그래서 최근에도, 교수님 주변에 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 있는 모습이에요. 내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분이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남편한테 말도 못했다 하더라고. 어떤 그 봉사단체 여성분인데요,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이고 교수님 저 2천만 원 갚으니라고 혼났어요. 보증 섰는데 자기 친구가 못 갚아서 자기가 대신 갚으니라고 혼나버렸대요. 혼나버렸어. 예. 혼나버렸다. 2천만 원. 식당에서 이렇게 식당 이제 사업하시니까 갚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자, 이걸 놔두고요, 여러분한테 우리 예를 들겠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요. 여러분들께 친구들끼리 지금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있을 것입니다. 나 저 친구는 신뢰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10,000원도 좀 빌려도 주고, 뭐 20,000원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쌓였다라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아무리 신뢰가 쌓였어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는 아직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과한 금액을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절대 과한 금액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 거절해야 돼요. 정말 친구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합니다. 교수님 친구 관계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답은요, 그렇게 해갖고 많이 끊어지면 놔둬버리세요. 그거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내 상황 이 내에서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우리가 뭐 이미 신뢰가 싹튼 사이에서는 빌려줄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신뢰가 싹트더라도 친구가 뭐 무리하게 뭐 10만, 20만, 30만 뭐 이런 금액을 빌려주라고 요구한다면 관계는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구한다면 거절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절해가지고 친구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고 여러분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친구는 친구로 보지 않아야 돼요. 돈 안 빌려줬다고 친구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그 친구이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런 친구는 덕이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아주 친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교수님이에요. 친한 교수님입니다.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 거래하지 맙시다. 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귀기 전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우리는 참 좋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너무 좋아요. 건전하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너무 좋아. 너무. 술을 안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대신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나도 상담할게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생각났어. 여러분, 그 교수님이 꼭 만나면 자기 집 앞으로만 오라고 그래요. 근처로만. 그러니까 그분 교수님 집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만날 때 그런 장소가, 그러면 여러분이 교수님 꽤 이기적이시네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거의 한 15년을 만나고 있는데 약속 장소가 무조건 그 교수님 집 앞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와 B가 서로 극과 극에 살고 있어. 약속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 정도가 요새 맞는데요. 아무튼 고민스러워요. 아무튼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상하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에서 만나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한테만 계속 이렇게 맞춰야 되나? 하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말고 돈도 빌리지도 맙시다. 또 뭐 특별히 돈 빌릴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빌려주라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인 성인을 말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씀 맞아요.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한테도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여러분한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옵니다. 교수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 친한 선배 교수님이 지금 많이 만나는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조언을 항상 떠올립니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누구한테 돈 빌려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신용이 없는 상태다. 왜? 요새는 카드 대출로 다 카드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거에 되면은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 거 안 하고 남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직장인 성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돈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통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서 카드 대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카드로 대출을 받아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마저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카드 대출이 되지 않을 정도 신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 봤습니다. 몇 차례. 500만 원, 300만 원, 이미 800만 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절대 못 받았어요. 여러분 못 받았어요. 500만 원, A 500만 원. 여러분 돈 잃고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이 여러분에게 아주 피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 잃었어요. 500만 원 저한테 빌려간 친구 연락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 빌려간 친구 오히려 화냅니다. 이제 그 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친구가 이야기하면 저는 거절을 못한 거잖아요. 친구가.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사귀는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 가족끼리도 사기를 해요. 친형제들끼리도 사기칩니다.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지혜가 생겼어요. 나 친구가 500만 원 빌려주라고 해요. 그 이후로도 빌려주라. 왜냐면 교수님 돈 많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돈 없어요.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교수 생활이. 근데 여러분 꼭 나와요. 꼭 나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출발은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다 출발은 다 같잖아요. 근데 이제 출발이 달라. 상황이 안 좋아진 친구도 있고 또 뭐 건강이 안 좋아진 친구도 있고 또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다 달라요. 다 인생이 다 달라. 인생이 저는 돈을 누구한테 전혀 빌리지 않습니다. 진짜 빌려본 적이 없어요. 전혀 안 빌렸어요. 못 빌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빌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은 돈 빌리지 마세요. 돈 빌려주라고 하면요. 자, 교수님 방법입니다. 거절한 거예요. 왜? 돈 잃고 친구도 잃었으니까요. 돈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그리고 뭐하냐? 10만 원을 줬습니다. 어떤 친구한테는 20만 원을 줬습니다. 저 500만 원, 300만 원 못 받은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에서 그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줬어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 각각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각각. 그런데요.
거절 이후에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했는데요. 친구가 거절했는데 돈을 줬어요. 나는 거절하고 친구야 그 돈은 없다. 그 돈은 없다.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사업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내가 친구 위로비는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오히려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친구 참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돈을 빌려주진 않았지만 나는 그때 굉장히 그 돈을 받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겠죠.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위로비죠, 위로비. 위로비.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맙시다. 이건 비합리적인 요구입니다. 큰 돈은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젝트 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가 돈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험담하고 뒷담하고 그리고 친구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런 친구는 여러분 단연코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주지 않는다고 친구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돈으로 지금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의 욕으로, 물질의 욕으로 그런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단연코 여러분 거부해 버리시면 됩니다.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해가지고 막 자기도 어려운데 돈을 어디서 빌리고 그러면 자기도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생 단순하게 삽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시다. 비합리적인 요구는 거절합시다. 말하세요. 싫다고 말하세요. 아니다라고 말하세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대신 돈을 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 쌓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요구가. 선생님의 요구 사실 어려워요. 부모의 요구 어려워요. 부모는 교과서적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그쪽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유교문학과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벽한 학생은 거의 없으며 열광적으로 완벽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기대에 따르려 하는 학생은 곤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고 어디서 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다가 곤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인으로서 자기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 주체성, 자기 합리성, 자기 수용성, 자기 효용성. 오늘은 중점적으로 비합리적인 요구는 거절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막 이끌려가지고 막 아닌데도 싫은데도 하지도 못하고 싫은데도 말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벽에서 깨어납시다. 싫다고 말하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무심코 따라가지 마세요. 비합리적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친구 간의 돈 거래는 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말고 여러분 망합니다. 제 여러분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돈 잃고 친구 잃었습니다. 알겠죠? 비합리적인 요구 거절하게 여러분 거절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는 잘하셨습니다.